네,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은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슈인 컴퍼니 앤서니 킴, 김주영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고 뭐 국가적으로 보나 또는 삼성그룹을 시각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네. 2015년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할 때 네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한 반발세들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아마 국민연금의 지지가 없었다면 합병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만큼 네네네.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어저께 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외국인 투자 특히나 ESG 쪽에 포커스를 많이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피해 갈 수 없는 이슈가 됐죠. 결국은 그럼 향후 외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ESG 펀드는 매도하고 네. 기타 펀드는 펀드멘탈을 좀 매수하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네네. 그런 면에서 어저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은 어쩌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한 60만 주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는 펀더멘탈 리스트들 결국은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를 방어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그 소위 총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좀 생기고 아니면은 뭐 회사가 약간 투자자들이 보기에 왜 저런 액션을 취하지? 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0년도 당시에 현대차 그룹에서 그 한전 부지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10조 원에 인수를 할 때 외국인들은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었고 당시에 포지션을 엄청나게 많이 줄였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셀링 프레셔 압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반도체 자체가 워낙 시장이 좋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매도하기에는 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외국인들 내에서도 서로 결이 다른 투자자들끼리의 충돌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결이 다른 투자들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SG 펀드로 맨데이트를 받은 고객으로부터 네. 그런 펀드들은 아무래도 뭐 이런 소셜적인 측면, 그러니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도 뭐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그쪽에 걸리는 그런 계약 조건에 걸리는 그런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좀 팔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펀드멘탈만 보고 ESG와 상관없이 네. 앞으로 뭐 예를 들자면 유동성도 좋고 네. 그다음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성도 좋고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좀 사야 된다. 네. 그래서 두 집단이 좀 충돌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조금 밀렸었어요. 네. 그러다가 오늘은 뭐 언제 그리냐는 듯이 그쵸.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소형주는 이제 조금 대형주 많이 샀으니까 네. 이제 좀 중소형주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워낙 2,800부터 시작해서 올 초부터 이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워낙 시장 랠리를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매도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있는 것 같고 12월 당시에 소위 해서 배당을 위해서 투자했던 부분들 이 차익 거래를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포지션 언와인딩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2월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 대형주들이 좀 약세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올라서 저는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아니, 뭐 그럼에도 오늘 오르고 불구하고 내일부터는 또 중소형주로 더. 근데 중소형주가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러면 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와중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공부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는데 어떤 섹터입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5G 섹터 관련돼서 이야기를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 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는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이 스트럭처럴 말 그대로 그로스 섹터라고 표현할 수 네, 있는 구조적인 성장을 네.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네. 근데 그 저기 2차 전지 다 봐야 됩니까? 뭐 조금 더 세분화될 수는 없습니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게 네.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라는 타이틀만 달면 다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그 영향이 테슬라의 효과도 있었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또 제기했던 이슈가 네네. 결국은 배터리 뒤에서 얘기했던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아, 그럼 오늘은 전고체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맞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전고체 배터리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네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뭐 네. 가장 최근에 하이라이트 받았던 미국의 회사는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였죠. 퀀텀스케이프요. 네. 예. 퀀텀스케이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저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네네. 결국은 퀀텀스케이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연구소 레벨에서의 어떤 기술 특화 작업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 회사의 시가총액이 20조 달러입니다. 20조. 네, 20조다. 네, 지금 뭐 실적도 내지 않는 네, 회사죠. 아무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20조다. 어떤 성장성, 얼마나 혁신적이길래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네. 저런 미국의 퀀텀스케이프라는 라는 회사가 20조의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2차 전지 배터리 특히나 리튬 아이언 배터리의 네. 단점 때문에 그런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게 액체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폭발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왜 그 자동차 불나고 이러는 것들이 네네네. 그런 거군요. 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ESS에서의 문제라던가 자동차들의 리콜 이슈는 그럼 리튬 아이언 배터리 자체의 우선 안전성 이슈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거를 조금 더 고밀도로 만들고 네. 배터리 자체의 그 역할을 상향시키는데 조금 제약들이 많이 걸립니다. 네네. 이게 이 화학적인 부분들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충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전기차 자체의 성장을 돕는 그런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고요. 그 전고체 배터리의 그래서 기술 자체가 아직은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고체 배터리군요. 네, 맞습니다. 고체 배터리. 액체 배터리가 아니라 고체 고체 배터리다.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이 네. 그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고체 배터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회사가 이쪽 섹터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네네.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네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네. 실적은 어떻습니까? 좋은 실적을 네, 이미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고 네. 기존 사업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벌써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의 이름은 아바코입니다. 아바코. 예. 아바코 실적부터 볼까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2019년도 기준으로 대략 네. 2,600억 정도, 네네. 2,600억 매출에 네네. 230억의 순이익을 냈고요. 얼마요? 230억입니다. 230억의 순이익이요? 그럼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네, 종목들 중에서 네, 이렇게 뭐 200억, 300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까? CIS. 네. 요새 CIS 한번 보여주세요. CIS를 한번 보여주시면 CIS는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CIS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출 한 1,000억 정도 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 한 150억 정도 했는데 150억 정도. 예. 최근에 CIS가 저렇게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네네. 전고체
전해질 기술 이전을 받아서 네네. 그랬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소재 쪽이고요. 네네.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네.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네네. 한국전자기술원 캐티에서 지금 이전을 받았거든요. 그럼 CIS랑 네. 아바코랑 시가총액 이익 그다음에 기술 요 네. 세 가지 그렇게 딱 하나씩만 비교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CIS의 시가총액이 1조를 조금 넘었습니다. 네. 아바코는요? 아바코 2,300억입니다. 2,300억이고요. 이익은요? 영업이익이 CIS가 150억을 냈었는데 네네.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덜 나왔습니다. 네. 아바코는요? 2019년 기준으로 아바코는 230억 나왔습니다. 230억이요. 기술은요? 전고체 기술은- 관련된 기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의 네, 실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기술은 어떻습니까? 기술력으로도 봤을 때도 아바코와 CIS가 인수한 기술 자체가 네. CIS는 소재 쪽이고 네. 그다음에 아바코는 장비 쪽이라서 조금은 네.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코의 기술이 절대 CIS에 밀리지 않는다고 왜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그렇습니까?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 자체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소위 얘기해서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부터 쭉 쌓아왔던 증축 기술 자체를 네네. 연장해서 확장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아바코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바코가 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나 뭐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 무슨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까? 네, CIS는 그런 기술 이전 받은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바코도 그 기술을 키스트,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아하. 이전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원에서 기술을 이전 받고 네. 그다음에 연구 중에 있고 네. 예, 그다음에 CIS도 좀 마찬가지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 뭐 매수 매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지 마십시오. 네. 물론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밸류에이션 주고 가치를 한번 따져 본다면 네. 이게 지금 뭐 작년에 230억 정도 네. 이익을 냈다고요? 그러면 네. 한번 가치를 한번 대략적으로 따져 주세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릴 수 있지만. 네, 뭐 우선적으로는 네네. 이 회사의 지금 현재 가장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에 원래 그 스포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네. 반도체 쪽 들어갔고요. 네. 태양광 쪽 확장하고 있고요. 네네. 2차 전지 쪽 기술 개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산업들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OLED라고 하는 본업 자체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네. 올해 매출은 제 생각에는 뭐 2,300억 정도 유지가 된다고 네네. 치더라도 요번에 새로 2차 전지 관련된 그 롤투롤 장비라던가 이런 네네네. 것들이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네. 그것 때문에라도 매출은 3천억대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익은? 생각을 하고요. 이익률 같은 경우도 저는 10% 이상은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럼 전체적인 3천억에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3천억에 그냥 10%라고 치면 300억이고요. 네. 300억에 최소 15배 정도 준다고 치면 한 4,500억 정도, 5천억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어요. 아,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시가총액이 4,500에서 5천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OLED 장비에서 2차 전지 장비로 넘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밸류에이션이 예. 크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너무 급격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마십시오. 지금 막 사시고 그러시면 분명히 손실 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최상민의 빅샷에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물론 뭐 수익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은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바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총이 조금 싸고 밸류가 많이 싸서 차이가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나 봐요. 아, 이게 시총이 좀 싸고 네. 예,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카치온 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